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제 3주가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지금 폰에 몰렸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외교를 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난 21일을 역주행하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하고 싶어하는 뜻을 비춤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바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버린 이유가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한 것이죠. 더구나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사드가 배치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사람이니까 한미동맹을 깨겠다. 우리는 북한과의 민족공조, 그건 사실 민족 반역 공조인데 북한과의 김정은 정권과의 민족 반역 공조가 더 중요하지 한미동맹 중요하지 않다 하는 명백한 사인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는 또 최선희 외무상 부상을 내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한국을 중재자로 대우하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림으로써 중재자도 촉진자 역할도 또 뭐 운전대를 잡은 사람 역할도 할 수 없는 처지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라를 비운 사이에 외국에 가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네이에 가서 외교 사고 비슷한 걸 자꾸 일으키고 이렇게 타이밍을 지금 놓쳐가면서 오늘 문화일보 기사 일면 제목은 미 외교 당국자 따옴표하고 문재인 대북정책 다 싫다. 문재인 대북정책 다 싫다가 이렇게 제목으로 뽑힐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이게 이념적 결사체인데 좌파 이념입니다. 그 좌파 이념은 안으로는 개혁투쟁론이고 바깥으로는 제국주의론을 앞세우는 좌파 이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주적인 근사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은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한미 공조가 될 리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입지는 점점 좁아지겠지만은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파 이념의 특징은 궤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론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론적 철학이라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그런 유물사관을 철저히 믿으면서 자신들이 역사의 신이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언가다. 우리가 옳다, 독선이죠. 독선과 아집의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무식합니다. 이 좌익 이념에 물들면은 무능하고 무식합니다. 다만 선전선동, 거짓말을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지만은 또 권력투쟁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은 국정을 운영한다든지 외교를 한다든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무능합니다. 좌익이 그 분야에서 무능하지 않았으면은
공산주의가 소련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죠. 북한이 저렇게 못 산다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은 이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게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실수는 혼자서 책임지면 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능해버리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같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앞날이 참 어둡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베네수엘라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마두로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왜 잡고 있느냐. 국민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한 때문입니다. 이 공짜 복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돈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 국민들이 국가 의존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국가 의존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뭐 좀 하더라도 마두로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를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이 좌익의 특징은 분열식 작전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좌익은 소수입니다. 소수가 정권을 잡는 방법은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단결하면 집니다. 반좌파 연합정선이 펴면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분열. 이 분열시키는 정책에서 국민만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분열시킵니다. 군대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직업적인 정상적인 군대도 있고 정치 군대도 있고 범죄 조직과 결탁한 범죄형 군대도 있고 아니면은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형 군대도 있고 각자가 마두로에게 충성하고 또 마두로는 저 쿠바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 군대와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노하우를 도입을 해 놓으니까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려면 군대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장군 밑으로 예컨대 뭐 박정희라든지 피노셋이라든지 이런 명망 있는 장군 밑으로 통합이 돼야 쿠데타가 가능한데 각각 분열되고 서로 감시하다가 보니까 쿠데타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쿠데타가 안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군이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이 일선에 배치된 군대도 있고 평양지구 뭐 사령부도 있고 평양 안에 들어가면 김정은만 지키는 호위사령부도 있고 이 각자가 다 김정은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상호 감시예요. 상호 감시. 이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좌익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분열시킵니다. 지금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나와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안함 폭침 등을 뭐라고 하느냐?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떤 군인들이 이 말을 썼습니까? 이게 좌익이 쓰는 용어를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냥 받아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그야말로 애국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이 아닙니까? 어느새 문재인 정권 밑에서 복무하다 보니까 어느새 국방장관의 머릿속에도 좌파 이념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김정은의 도발을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6.25 남침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이 국내에서 분열 정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을 계속시키려면 선동이 필요합니다. 그 선동은 거짓말이죠. 또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정치의 한 수단으로 수사를 이용을 합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장자연, 김학의, 성추문, 성접대 사건은 이게 공소시효가 다 끝난 겁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범인을 잡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재수사하고요. 이게 무슨 과거사를 진상을 재조사하는 차원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냥 궁금하니까 좀 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흥신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흥신소 역할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말초 신경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그게 문명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오판을 했느냐, 잘못 갔느냐 하는 것도 이념적인 것인데, 첫째는 김정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세계에 알린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의 말이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진실된 것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알린 거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요맘때 정의용 씨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내용, 즉 이것은 선대의 유언님으로 한반도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는 2006년인지 5년 무렵에 2005년 무렵이 되거든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의 김정일이나 2018년의 김정은은 달라진 게 없고 한 말이 똑같아요. 문장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씨는 그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제는 경제개발에 전념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맨 처음 속아 넘어간 게 트럼프죠. 트럼프가 속는 걸 보고 그 주변에 맨정신을 가진 참모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 멤버가 존 볼턴이었죠. 그래서 존 볼턴은 기회가 오면은 이 판을 뒤집으려고 노력하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말에는 북한이 욕설을 하니까 그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회담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선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트럼프를 향해서 제스처를 쓰고 하니까 허영심이 강한 트럼프가 절호의 기회, 언론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6월 13일,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볼턴은 최초의 시도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하고 나오니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트럼프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한 볼턴이 그 뒤에 계속 줄기차게 완전한 비핵화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아마 김정은이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볼턴은 영향력이 약해졌다. 트럼프가 볼턴 같은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이제는 트럼프에 초점만 맞춰가지고 트럼프만 요리하면 된다. 이것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아주 일치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볼턴, 정의용 사이에는 별로 전화도 안 되고 불신관계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트럼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1대1로 만나면은 이제 영변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왔다가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 옆에 폼페오, 볼턴이 버티고 있고 트럼프도 김정은이가 내놓은 카드가 너무나 받을 수 없는 작은 걸 내고 큰 걸 받아가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영변 핵시설의 능력을 전체 북한 핵 능력의 한 1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10%를 포기하고 90%는 그냥 갖겠다고 하면서 제재는 다 실질적으로 다 해제해 달라고 하는 말도 아닌 걸 가지고 왔으니까 트럼프도 할 수 없이 회담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말을 본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고 했던 이 판단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다 후보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 것 같아요. 후보 계획. 제일 큰 것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 미사일 핵실험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쏘기만 하면은 재미없다는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쏘는 것이 그렇게 과거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더 답답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김정은 의존적이고 너무나 트럼프 의존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에게만 하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미국의 언론, 미국의 야당에도 자기 세력을, 자기 나라 편드는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과 트럼프끼리만 통하는 그런 외교를 하다가 트럼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미국 안에서 문재인 편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 제목이 이렇게 뽑힌 거 아닙니까? 미 외교 당국자 문 대북 정책 다 싫다. 이런 단선적 외교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대미 외교에 비교하면 정말 수준이 유치합니다. 지금 아베 수상은 자기 베이스로 된 데 대해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언론이 그동안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아베의 일본이 소외되었다. 지금 평화 무드로 가는 마당에 일본은 소외되었다. 일본은 초조하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베 수상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외교를 폈습니다. 이게 훨씬 고단수죠. 트럼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로 하여금 절대로 북한에 말려들지 마라.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아베의 말을 듣고 문재인 말은 듣지 않은 형식이 되니까 한 사람은 공중에 떠버리고 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국가 이익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노이 회담 3주가 지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딜레마는 영어지만 한자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진퇴양난입니다. 나가기도 물러나는 것도 양쪽이 다 어렵다. 이게 고사성어에서 진퇴양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공 자유 민주의 해양 문화권 노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행복과 불운을 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행불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